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참 장이 어렵죠. 전일 미국 나스닥이 폭등을 했는데도 우리 시장은 오늘 오전에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하루 종일 흘러내려가지고 전일 종가보다도 더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자, 사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보통 오전에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흘러요. 흐르다가 다시 저점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선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올랐다가 흐르고 계속 흐르고 이러고 음봉으로 끝났어요. 시가를 깨고. 사실 좀 안 좋아진 모양이긴 한데 전일 종가보다도 더 내렸기 때문에 사실 더 안 좋아진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조정장이 결국은 지금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하락을 했고, 또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도 한 1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121선도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급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켜준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누가 줍더라도 주워먹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종가상으로 89,000원까지 또 내려왔어요. 자, 삼성전자가 저점 8만원대 초반 저점을 참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번 양봉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21선, 61선은 거의 다 모아졌어요. 자,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저점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박스권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탈 후에 다시 양봉으로 복귀를 하면은 계속해서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깼다 그래가지고선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혹 빠진다 하더라도 수일 내에 다시 복귀를 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살짝 깨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깼다가 올렸을 때 반등이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다들 8만원대를 지지하고 있다가 8만원 깨지면 손절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8만원 깨지면은 그들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새로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세력들이 잡아가지고 주가가 또 끌어올렸을 때에 더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로 깨는 지지라고 불러요. 깨는 지지. 저점을 깨가지고 일부러 깨는 거죠. 깼다가 물량 나오면 그 물량 잡아가지고선 올리는. 자, 이렇게 깨는 지지는 이제 저점을 지지한다 그건데 깨고 나가지고선 끌어올렸을 때 깨는 지지가 나옵니다. 이 깨는 지지가 오히려 더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저점을 지지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저점이 깨졌을 때도 너무 겁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일에 양봉이 나오면서 또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죠. 이 저점이 지난번 저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지수가 내리면서 흘러내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일단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고 저점 지지하는 부분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일단 추세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혹 깼다고 하더라도 다시 반등 나와서 박스권 하단 위로 올라선다면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자, 그동안 그렇게 미국장에서 떨어졌다가 어제 급반등이 나온 테슬라. 자, 테슬라가 전일에 20%나 급등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시가가 꽤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가 무려 5% 가까이 높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수가 내리니까 5% 높게 출발했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흘러내려가지고선 결국은 전일 종가에 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가가 플러스 출발해서 흘러내리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 SDI도 60만원권은 일단 지지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저점을 지지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 V자로 급반등이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자, 요런 모양보다는 일단 이평선을 다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복귀를 하고 70만 원권까지는 복귀를 한 다음에 기간 조정이 좀 나와야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더 이상 안 밀리고선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다려 보면서 삼성 SDI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자, 역시 카카오도 60일선 정확하게 지수 하락 때문에 찍었지만 오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팔아서 주가들이 지금 많이 힘을 못 쓰는데 카카오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저점에서 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자, 이러한 언택트 관련주들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 반등력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오늘 멋지게 반등을 했지만 자, 이것은 지금 뭐 단기적인 입장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갖고 계신 분들은 4월 15일 액면분할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액면분할 이후에 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네, 좋은 찬스가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자, SK도 지금 일단 121선까지 찍긴 찍었는데 자, 이 SK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서 물론 여기서 지금 반등이 살짝 또 나왔지만 60일선 돌파 못하니까 121선까지 내려왔어요.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또 반등의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죠. 지수가 빠지더라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음봉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면 저점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121선 이후에서는 자,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는 이제 양봉 음봉으로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뭐 살짝 깰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 25만 원권에서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자, 그래야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음봉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붙어서 그래도 음봉도 거의 지금 보면은 다 붙어서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일 음봉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붙어서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예, 이 면이 붙었다고. 얘는 안 붙었죠. 여기가. 면이 붙었다고. 면이. 이렇게 면이 붙어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예. 다 면이 붙어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이게 붙었으면은 떨어지지 말고 옆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예, 붙었으면은 옆으로 횡보를 해야 아, 이제 더 이상 안 밀리는구나 하고선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SK는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봐봐요. 지난 6월 달에도 봐봐요. 한 3만 원권에서부터 얼티까지 밀렸어요. 한 18만 원까지 밀렸어요. 이때도 거의 봉이 붙어서 쭉 밀렸다가 추세가 21선 돌파하면서 전환이 되면서 또 쭉 올라가지고 35만 원까지 올랐어요. 자,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모양으로 또 떨어졌다가 이때도 121선 깨고 막 떨어졌죠. 떨어지더라도 계속 보고 있다가 어쨌든 21선을 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항상 보면은 21선을 이렇게 넘어줘야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21선이 저 위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계속 얘는 왔다 갔다를 하면서 저점을 잡아놓고선 21선을 다 끌어내려 놓고선 올려야지 올라갑니다.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좀 한참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미포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주 얘기를 벌써 1월 달에도 한번 드리고 2월 달에도 드렸어요. 지금 조선주가 앞으로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장은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조선해양 여러 가지 조선, 삼성중공업 등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이 일단 대장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최근같이 지수가 엄청 조정장에서도 잘 가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선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많이 급등한 종목은 가급적이면 조정이 나올 때에 매수 찬스를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1월 달에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돌릴 때 이런 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요런 때 2월 달에도 요런 때 앞으로 이제 이 고점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자, 그러한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이 꼭대기에서 잡으면 될까요? 아니죠.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또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라 그래서 무조건 들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항상 주가의 진입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종목별로 업종이 순환매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반도체가 올랐으면 다음에는 또 뭐 2차 전지가 오르고 또 그다음엔 전기차가 오르고 또 언택트가 오르고 또 지금은 경기 민감주 또 해운주,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항상 업종이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차트에 다 나타납니다. 고점의 징후가 나타나면은 이 반도체는 당분간은 여기가 고점이구나. 이제부터는 좀 쉬었다 가겠구나. 또 해운주들은 최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르고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언택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올랐으면은 조정이 나와야지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종의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차트와 연결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종목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 전화번호도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이 상담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담 없이 문자로도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전자 보시면 60일선에서 일단은 양음양으로 버텨요. 양봉, 음봉, 또 양봉, 음봉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오늘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을 했지만 또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내렸는데 자, 가능하면 60일선은 안 깨고선 내일은 또 양봉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양음양으로 버티면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버티면은 21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돌파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형태가 지금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음봉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다시 저점 잡고선 올라와서 복귀를 하면 오히려 깼다가 복귀했을 경우가 반등의 힘이 더 셀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장 어디가 저점일까?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이번 장만 좀 버텨내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주가는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좋은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